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은 12,000여 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특히 30대 이하에서 마약 범죄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젊은 층에 맞춘 범행 수법도 계속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시설로 빼곡한 실내, 한쪽엔 운전 게임기가, 다른 쪽엔 연주용 악기가 있습니다. 벽을 가득 채운 게임용 총기도 보입니다. 언뜻 보면 게임과 음악을 즐기는 시설 같지만 마약 범죄 현장입니다. 같은 공간에 대마 재배장이 있었는데 18만 명이 투약할 분량이었습니다. 생산, 판매, 투약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이른바 마약 파티룸입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운영됐습니다.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합니다. 마치 술과 담배를 함께하듯 마약을 다른 유흥과 같이 즐기는 젊은 마약 범죄자들의 기호에 맞춘 시설입니다. 신종시설이 등장할 만큼 청년층의 마약 범죄는 급증세입니다.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은 12,000여 명, 역대 최다입니다. 연령별로 뜯어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10대부터 30대까지의 비중이 60%입니다. 40대가 최다 연령대였고 30대 이하의 비중은 40%였던 2018년과 비교하면 변화가 명확합니다. 지난해 총책이 만 17살인 마약 조직이 적발됐고 만 14살의 투약자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마약 사기가 쉬워진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수사기법과 예방정책을 빠르게 개선하지 못하면 청년층의 마약 확산은 올해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경남의 청소년 마약 중독 실태를 짚어봅니다. 진통제나 다이어트 용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른바 생활마약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중독되거나 판매까지 하다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만 한 해 50명이 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친구가 기분 좋은 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법이라고 해서. 시작은 친구의 권유였습니다. 펜타닐은 병원 처방으로 약국에서 살 수 있어 마약류로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단 증세는 순식간에 중독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허리 통증을 거짓 호소해 약을 구했습니다. 약값이 모자라자 약을 친구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지 불과 2달 만에 마약류 유통사범이 된 겁니다. 어느 순간 제가 펜타닐을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중독을 완전히 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16살 여고생은 친구들과 함께 살을 빼기 위해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심장 두근거림과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남은 약을 또래 친구들에게 팔았는데 돈이 되자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한 알에 1,000원 정도에 처방받았는데 5,000원 정도에 팔리는 거예요. 계속 처방받아서 팔았죠. 법무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40, 50대 마약 사범은 줄고 있는 반면 10대 청소년은 4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다인 450명이 검거됐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경남경찰청에서 적발한 10대 마약 사범은 104명에 이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신체적인 어떤 손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손상들이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반복 사용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적 특성상 마약류를 경험한 10대가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마약 청정지대라고 불렸던 우리 사회에 최근 마약이 빠르게 파고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반입이 급증하고 SNS 등을 통해 쉽게 마약을 사고 팔면서 20, 30대, 심지어 10대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도 늘고 있습니다. 홍하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이런 단어 처음 접했을 때 깜짝 놀란 분들 있으시죠? 중독성 있다는 의미로 이름 앞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인 건데요. 이런 마케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특허청은 최근 마약이 붙은 상표의 등록을 제한했고 쿠팡과 11번가 등 주요 쇼핑몰들도 이 단어의 검색을 막았습니다. 국내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부지불식간에 마약이란 단어에 친숙해지는 환경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마약 사범 증가 추세 심상치 않습니다. 2018년까지는 8,000명대 수준을 유지했는데 3년 전부터 10,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한 달에 1,000명가량의 마약 사범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간 마약 사범은 재범, 산범 등 상습 범죄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호기심에 투약하는 초범이 늘어나 큰 문제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일반인에게 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약 구매 연령층 보시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 사이 마약 사범은 2019년 40%대에서 올해는 60%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다크웹과 SNS 등에서 마약을 사고 판 이들을 대거 붙잡았는데요. 이들 마약 구입자의 90%가 20에서 30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다이어트 약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병의원에서 불법으로 처방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태국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만든 신종 마약을 시판 영양제인 것처럼 속여서 포장했는데 4만 알이 넘습니다. 평범한 식품처럼 보이지만 라면을 뜯어보고 코코넛을 가르자 감춰둔 마약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마약 밀수의 주요 경로는 국제 우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뒤 통관 물량이 크게 늘면서 세관에서 마약을 잡아내기 훨씬 어려워진 탓입니다. 클래식한 밀수 수법이든 진동 수법이든 프로거든요. 아무리 정보 분석을 하고 화물을 잡고 검사를 하고 워낙 많은 조직과 수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택배를 걸러내지 못한 사이 마약 밀수는 우리 일상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은 1.2톤을 넘어서 1년 전보다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낀 마약 범죄가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2018년 600명 정도였던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해 1,600여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옛말이 된 건데요. 국내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흘러들고 있는 만큼 밀수를 차단할 강력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당초 10월까지로 예정했던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마약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단속과 처벌 강화가 물론 중요하지만 마약에 빠진 이들에 대한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역시 정부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중독자들이 숨어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통닭. 각종 음식 마케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약의 중독성에 빗대 음식도 그만큼 중독성 있게 맛있다라고 강조하는 건데 자칫 청소년뿐 아니라 대중들에게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이 같은 마케팅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이야기까지 꺼내든 이유는요, 최근 늘고 있는 2030 마약 범죄 때문인데요. 최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0.6%였던 20, 30대 마약 사범 비중이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56.8%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을 살펴보면요. 검찰이 올해 상반기에 단속한 대전과 충남 마약 사범 1,348명으로 1년 전보다 10% 늘었습니다.
또 대전 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 관련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42건이었는데 올해는 지난달 기준 벌써 50건이 넘었습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 30대 청년들이 SNS나 해외 직구 같은 온라인을 통해 마약에 쉽게 접근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마약의 주 공급 루트인 SNS를 활용한 마약 광고 적발 건수는 4년간 무려 23배나 폭증했습니다. 또 병의원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는 사례도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이렇게 병원에서 거짓 증상을 호소해 마약 진통제를 처방받은 20대 A씨 등 피의자 25명을 구속하고 의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50회에 걸쳐 모두 70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온라인 마약 광고 상시 감독과 함께 집행유예 등 초범에 관대한 처벌을 강화해 젊은 층의 호기심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세청도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반입 근절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만 강화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마약에 중독됐었지만 지금은 재활지도사로 활동 중인 박영덕 실장의 의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국과 달리 마약에 대해서는 이제 단속으로 좀 우리나라가 계속 지탱해 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 마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부족한 현실은 치료할 수 있는 자체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어요.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는 것을 넘어 마약의 근본 뿌리를 뽑기 위해선 단속과 처벌 강화, 재활 지원과 같은 정부 정책 역시 꼼꼼하게 이루어져야겠고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마약 사범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증 비만 환자들에게만 단기 처방되는 마약류의 식욕 억제제를 SNS를 통해 사고판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중독성이 있고 심하면 환각까지 일으키는 항정신성 의약품인데요. 10대 여중생들은 살을 빼려고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에 올라온 식욕 억제제 판매 글입니다. 먹고 남은 약을 넘기거나 병원 처방을 받아올 테니 구매 의사를 미리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약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16살 이하 청소년은 복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환청, 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일부 위험 요인들이 있는 환자들한테 있어서 정신병이 발병하는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있습니다. 고교생 A양 등 2명이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여 동안 강원 지역 병의원 2곳에서 처방받은 식욕 억제제는 300알. 한 알당 1,000원에 샀지만 또 다른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5배가 넘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들로부터 약을 산 구매자들도 대부분 10대들로 13살 중학생도 5명이 포함됐습니다. 내 신체나 내 비만도 상태를 봐서는 현재 병원에 가더라도 이 다이어트약이 처방되지 않을 것이라 미래를 판단하고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10대 47명을 포함한 59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약류 식욕 억제제의 처방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 2곳을 식약처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